일물 일권지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집합물 5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5개의 소유권이어야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한 개의 재산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물 일권지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한 개 필지 토지의 일부, 한 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점유취득 시효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에 대해서 용익물권이라든가 점유취득 시효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는 일물 일권지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수목의 집단, 즉 수목이죠. 수목의 경우에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 설명드리면 토지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뿌리에 의해서 토지와 일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여기서 이 명인 방법은 편마를 세운다든가 또는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또는 새끼줄을 치는 것이죠. 명인 방법의 요건을 갖추면은 그 경우에는 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미분리의 과실, 이 수목에 달려있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명인 방법이 없이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 결과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권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 그리고 지하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3번 포락이 되었어요.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이 됐습니다.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락이 됐어요. 즉 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이 떨어져 나간 부위에 바닷물이 차오르죠. 그 경우에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토지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4번 토지 등기부에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었습니다. 그 경우 등기로서 효력은 있거든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5번에 그 답이 있는데 한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 이는 면적이나 또는 경계에 대한 거죠. 결정 짓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입니다. 토지 등기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만일에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었다면 그 지적도나 임야도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나 4번 지문에서는 등기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되었다 했죠. 따라서 그 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등기부는 지적도나 임야도가 아니죠. 따라서 면적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부합, 옳은 것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부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재배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부합되지가 않죠. 2번 지문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즉 타인의 토지에 무단 경작할지라도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역시 토지에 부합되진 않아요. 건물에서 중축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축 부분이 부합이 되었습니다.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죠. 이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죠. 그리고 경락자가 있어요. 즉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경매의 목적물로 평가되었냐 안 되었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부합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매수인도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식재자의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식재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으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어야죠.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원칙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됩니다. 한계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되고 용익물권도 인정이 될 수 있죠. 2번은 구분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심은 독립성이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미분리 상태라도 명의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수목이 벌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리 독립된 상태가 되죠. 따라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무단 경작했어요. 그 경우에 명의 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경우에는 명의 방법 없이도 경작자 소유로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